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전부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10년 가까이 들고 있던 지분입니다. 한 주도 안 남기고 다 넘겼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작년에만 5,284억 원을 손해봤습니다. 매출은 1,500억이었고요. 올해는 1분기에만 1,835억입니다. 이 속도면 올해 손실이 7,000억을 넘어가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중국 유니트리는 로봇을 팔아서 1,2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손절한 거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회사 세 곳이 이 얘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름까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소프트뱅크가 판 지분을 누가 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입니다. 그것도 전부요. 지분구 65%를 3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사들였죠. 이걸로 현대차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매년 수천억씩 손실이 나는 회사에 5천억을 더 넣어서 통째로 가져간 거죠. 이유는 숫자 하나로 설명이 돼요. 이번에 지불한 가격을 지분율로 역산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전체 가치가 약 5조 원으로 계산되죠. 그런데 증권가에서 보는 상장 후 기대 가치는 적게는 30조, 많게는 70조죠. 5조에 사서 30조에서 70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손절이 아니었어요. 상장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지분 정리가 먼저 끝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허탈한 부분이 있어요. 그 대단한 회사를 100% 갖고 있는 현대차 주가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와요. 한쪽에서는 100조짜리 회사를 품은 그룹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현대차가 계속 돈을 넣어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이 올해 하반기 아틀라스 생산과 내년 상장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딱 갈림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갈림길에서 실제로 물량을 받게 되는 회사들까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상장을 서두를까요? 이 회사 가계부를 보시면 답이 나오죠. 2025년 순손실 5,284억 원, 같은 해 매출은 1,500억 원. 손실이 매출보다 3배 넘게 큽니다. 보통 회사는 매출 빼게 비용 120 나가서 적자가 나죠. 여기는 매출 빼게 비용이 400 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투자는 안 줄이고 있죠.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고 로봇을 학습시켜야 하고 생산시설도 지어야 하니까요. 여기에 최근 새로운 비용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2026년 4월 29일 알파벳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였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가 자기들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을 설명하면서 대표 고객사 이름을 직접 언급했어요. 세 곳이 나왔는데요. 인공지능 연구회사 한 곳, 미국 대형 금융거래회사 한 곳,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로봇 회사가 구글의 인공지능 반도체 대표 고객 명단에 들어간 거죠. 앞으로는 로봇을 만드는 비용만 드는 게 아니에요. 로봇의 두뇌를 학습시키는 비용까지 계속 나가는 구조인 거죠. 이걸 해결할 방법은 하나입니다. 매출을 만들어야 되죠. 비교 대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니트리입니다. 상장을 진행하면서 숫자가 많이 공개됐는데요. 이미 로봇 사업에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17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 조정 순이익 약 1,200억 원, 매출은 전년 대비 335%, 순이익은 674% 늘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이겁니다. 매출 총이익률 약 60%. 로봇 한 대를 만들어 팔았을 때 제조 원가를 빼고도 60이 남는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었고요. 중국에 저렴한 공급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한 대당 원가를 낮췄습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사람 모양 로봇 매출 비중이 2024년 27.6%에서 2025년 51%로 올라갔어요. 결국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이 사례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입하면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아틀라스를 팔아야 되죠. 연구실에서 아무리 뛰어난 동작을 보여줘도 손익은 개선되지 않아요. 100대, 1000대, 5000대. 생산량이 올라가야 연구개발비와 인공지능 비용이 한 대당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올해 1월 CES에서 기업용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중요한 발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26년 생산 물량은 이미 배정이 끝났어요. 현대차그룹의 로봇 응용센터,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외부 고객을 확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죠. 원래 예상보다 빨라진 일정입니다. 자, 그럼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 로봇을 만들려면 부품이 있어야죠.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뭐냐? 액추에이터입니다. 제어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실제로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장치예요. 사람으로 치면 근육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사람 모양 로봇 재료비의 약 60%를 차지하죠. 로봇 값의 절반이 넘는 게 이 하나죠. 로봇 한 대에 평균 14개가 들어갑니다. 팔에도 다리에도 허리에도 들어가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규모 로봇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고 밝혔고요. 현대차와 기아 공장에 2만 5천 대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죠. 2만 5천 대에 14개씩이면 액추에이터 약 80만 개. 매출로 바꾸면 약 1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산돼요.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걸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공급망을 만들고 대량으로 찍어내는 능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쓰던 액추에이터도 양산용이 아니라 연구개발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을 붙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회사입니다. 현대모비스예요. 여기는 가능성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올해 1월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 체계를 공식 발표했고 아틀라스 양산 시점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로봇 부품 시장에서 확보한 첫 번째 고객사입니다. 일정도 이미 나와 있죠. 올해 11월에 아틀라스용 몸통 액추에이터 시제품을 납품하죠. 생산은 현대차그룹 의왕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되고요. 양산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직접 확인했죠. 규모를 보시면요. 미국의 연간 35만 개 규모의 액추에이터 생산 라인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요청한 게 액추에이터 하나가 아니에요. 손 부분, 머리 모듈까지 핵심 부품 6종의 양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부품 하나 되는 관계가 아니라 로봇 한 대의 몸을 같이 만드는 관계로 가고 있는 거죠. 이 회사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50년 넘게 자동차 부품만 만들던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서 첫 고객을 잡은 겁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로봇 회사를요.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곳도 좋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제가 이 흐름에서 지금 제일 좁게 보고 있는 회사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회사들이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액추에이터가 로봇값의 60%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액추에이터 안에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부품이 따로 있습니다. 감속기입니다. 모터는 빠르게만 도는데 로봇 관절은 느리면서 힘이 세야 되거든요. 그걸 바꿔주는 장치예요. 이건 오랫동안 일본이 세계 시장의 95%를 가져갔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감속기 중에서도 허리처럼 하중이 크게 걸리는 관절에 들어가는 종류가 따로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회사가 그걸 만드는 곳이고요. 이미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관절 부품 공급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보도된 회사입니다. 50년 동안 자동차 기여를 깎아온 회사예요. 게다가 현재 이 종목은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 이후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고 30초 정도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대장 종목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는 어디에다가도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끼리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얼른 구독 눌러주시고 대장 종목 이 주식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액추에이터 안에 감속기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감속기 중에서 로봇팔처럼 정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관절에 쓰는 종류가 있죠. 하모닉 감속기라고 부릅니다. 원리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금속을 살짝 휘어지게 만들어서 톱니 여러 개가 동시에 맞물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톱니가 한 번에 여러 개 물리니까 흔들림이 적고 같은 동작을 반복해도 위치가 정확해요. 로봇팔이 같은 자리를 1000번 집으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회사가 여기입니다. SBB테크예요. 2013년에 국내 최초로 하모닉 감속기를 국산화한 곳입니다. 원래는 얇은 정밀 베어링을 깎던 회사였는데 그 가공 기술을 감속기로 옮겨서 성공했어요. 지금은 감속기 단품에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터와 제어기까지 합쳐서 액추에이터 완제품으로 만드는 쪽으로 넓히고 있죠. 숫자도 말씀드릴게요. 2025년 매출 72억 원, 영업손실 68억. 아직 작은 회사입니다. 올해 감속기 생산량은 200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규모가 작다는 건 물량이 붙었을 때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액추에이터를 부품으로 나눠서 설명드렸어요. 모터, 감속기, 제어기. 그런데 이걸 따로 사서 조립하면 크기도 커지고 무게도 늘어납니다. 로봇은 자기 몸무게를 자기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무거워지면 그만큼 손해죠. 그래서 요즘 방향은 이 세 개를 처음부터 하나로 설계해서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회사가 여기입니다. 사면입니다. 모터와 감속기와 제어기를 하나로 합친 액추에이터를 만들죠. 관련 특허를 14건 적용했고요. 2만 시간 이상 견디는 내구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죠. 이 회사 성격이 좀 특이한데요. 원래 자동차 전장 부품을 대량으로 만들던 회사입니다. 로봇 회사가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을 해오던 부품 회사가 로봇으로 넘어온 거죠. 진행 상황을 보시면요. 국내외 21개 고객사와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일부 해외 고객사에는 양산용 시제품을 이미 공급했어요. 투자 계획도 나와 있어요. 2025년부터 5년 동안 약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그중 400억을 액추에이터 설비에 넣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요. 오늘 나온 세 회사에는 공통점이 있죠. 전부 원래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예요. 로봇 회사가 아니고 인공지능 회사도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로봇 관절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과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모터가 돌고 기어가 힘을 바꿔주고 제어기가 신호를 보냅니다. 전기차 감속기가 하는 일하고 원리가 비슷하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따로 있어요.
같은 걸 몇십만 개 만들면서 하나도 안 틀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로봇 관절은 하나만 어긋나도 로봇 전체가 못 움직여요. 그리고 그게 몇 년 동안 매일 돌아가야 되죠. 실험실에서 10개 만드는 거하고 공장에서 80만 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못하는 게 정확히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하고 있는 건 기술 개발이 아니라 공급망 구축입니다. 로봇을 새로 발명하는 게 아니라 있는 로봇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죠. 자동차 부품을 대량으로 정밀하게 싸게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몇 군데 없거든요. 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커지는지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증권사 한 곳의 전망을 보면 흥미로운 숫자가 나와요. 액추에이터 한 개의 평균 가격이 2027년 2,000달러, 2028년 1,000달러, 2032년 599달러까지 내려간다고 봅니다. 가격이 약 70% 내려간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 액추에이터 매출은 오히려 크게 늘어나죠. 4,030만 달러에서 6억 5천만 달러로요. 값은 내려가는데 매출은 늘어난다. 어떻게 가능하냐? 물량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이건 자동차 부품에서 이미 수십 년 벌어진 방식입니다. 완성차 회사는 생산량이 늘수록 부품 값을 내려달라고 하죠. 부품 회사는 설계를 표준화하고 공정을 자동화해서 원가를 낮추고 대신 훨씬 많은 물량으로 매출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기술만 좋은 회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싸게 많이 만드는 회사가 이깁니다. 오늘 세 회사가 전부 자동차 부품 출신인 이유가 여기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지분이 정리됐으면 그 다음 자금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구글이 다시 등장하죠. 구글은 2025년 말에 현대차 쪽에 지분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었어요. 그때는 현대차 그룹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죠. 기존 주식을 사는 방식이면 주인만 바뀌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는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 검토되는 방식은 다릅니다. 상장 직전에 새 주식을 발행해서 구글이 받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투자금이 회사로 직접 들어가죠. 그리고 그 돈이 아틀라스 양산 자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구글은 이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팔고 있고 2026년 아틀라스 물량의 한 축도 구글 딥마인드입니다. 반도체를 팔고 로봇을 사고 지분까지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언제쯤 돈을 벌게 될까요? 지금 손실 규모를 생각하면 수십 대 팔아서는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지금도 파는 로봇은 있어요. 네 발로 걷는 로봇이랑 창고용 로봇은 이미 판매되고 있죠. 그런데 값이 크게 붙는 건 사람 모양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판매량이 결국 수백 대를 넘어가야 돼요. 대략 이런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2026년에 수십에서 수백 대 수준으로 먼저 만들고 2027년에 1000대 정도로 늘리고 2028년에 10,000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2027년부터 손실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2028년에서 2029년쯤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질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흑자가 언제 나느냐가 아니에요. 적자여도 매출이 빠르게 늘고 손실이 줄어드는 모습만 보여주면 상장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이미 여럿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한테 제일 급한 건 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회사 가치를 빠르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가치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실제로 로봇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어요. 정의선 회장은 개인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22.6%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그 지분 가치도 같이 올라가죠. 그룹 차원의 계산하고 개인 차원의 계산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일이 빨리 진행돼요. 그리고 이 흐름이 진짜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8월 26일 현대차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데이입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회사가 직접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딱 하나만 보세요. 아틀라스를 올해 몇 대 만들고 내년에 몇 대 만들겠다는 숫자가 나오느냐. 숫자가 나오면 오늘 얘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방향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한 박자 늦춰지는 거고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일정이 밀리면 2027년 외부 판매도 밀립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연구개발비와 인공지능 비용을 현대차 그룹이 더 오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시간을 사고 있는 거죠. 닷새 뒤에 확인되는 숫자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되죠. 오늘 얘기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소프트뱅크가 나간 건 손절이 아니라 상장 전 지분 정리였습니다. 둘, 상장을 하려면 아틀라스를 실제로 만들어 팔아야 하고 그러려면 부품이 필요해요. 셋, 그 부품 중 제일 비싼 게 액추에이터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13년에 구글이 샀던 회사입니다. 그 다음 소프트뱅크로 넘어갔고 2021년에 현대차 그룹이 가져왔어요. 주인이 3번 바뀌는 동안 이 회사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10년 넘게 팔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승부는 기술 싸움이 아니죠. 얼마나 빨리 만들고 얼마나 많이 팔고 얼마나 빠르게 손실을 줄이느냐의 싸움이죠. 그리고 그 싸움에 우리나라 부품 회사들이 같이 올라타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이 로봇 경쟁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숫자로 보면 좀 불편한 얘기죠. 그게 뭔지는 다음 영상에서, 오늘 얘기는 제 해석이고요.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죠. 내일도 시장 열리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